오늘 그 인텔 시큐리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텔 시큐리티 코리아를 총괄하고 있는 송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뵀던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시만텍에서 2005년도부터 한 10년 이상 있다가 딱 이제 21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인텔 시큐리티에서. 그래서 뵀던 분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기자간담회도 3, 4년 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해서 많이 설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4월부터 어떤 게 시작을 하죠? 저희 이제 시즌이 돌아옵니다. 선거요. 선거, 예. 선거, 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4월 초부터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을 재밌게 어떻게 보낼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2년 동안 야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안 하고, 대학교 때 잠시 동아리로 활동을 하다가, 제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인생은 야구와 더불어 살아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사회인 야구를 지금 거의 16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2008년도 그 지식경제부 장관배 전국 직장인 야구대 사회에서 제가 우수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전자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최영상님이 주신 상장이거든요. 그때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야구랑 저는 많이 접목해서 얘기를 접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인생에서 아직 VMR 투아웃은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해 한 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그 던지는 피처나 그다음에 타자나 그 마음가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타자는 10번 들어가서 3번만 치면 됩니다. 그럼 잘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투수는 한 게임 한 게임 피처가 게임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많이 자책을 하고 그 팀에 크나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인텔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전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투수로서 해야 되냐, 타자로서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피처를 배워가지고 피처의 정신으로 한다. 방어율 마이너스로 하자. 모든 계약은 이기자. 질지언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승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 양반이 시마텍에 있었는데 2년도 지나니까 이제 인텔 시큐리티에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야구에 FA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에 하면 FA 자격이 생깁니다. 제가 딱 시마텍에서 10년 좀 넘게 근무를 하고 FA 자격을 얻어가지고 트레이드가 아니라 FA 자격을 얻어가지고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야구가 한국에서 시작된 게 198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마텍이 설립이 됐고요. 그 5년 후에 1987년에 맥카피가 미국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1995년에 한국의 안철수 연구소가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산 벤더들이 그 맥카피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한국 법인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2006년부터 컨슈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카피, 인텔 시큐리티 전신인 맥카피가 컨슈머 비즈니스를 한 딱 10년입니다. 10년에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 모시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2010년에 인텔의 이제 합병이 되어서 작년 2014년 7월 1일부로 인텔 코리아의 인텔 그룹으로 완전히 이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텔 코퍼레이션의 인텔 시큐리티 그룹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그룹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과 전제로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보안 회사들이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만텍, 트렌드 마이크로, 카스퍼스키,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보안 산업이 성장하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외산 벤더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잠식하는 나쁜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1998년에 외국인이 프로야구에 뛸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다시피 오비베어스의 타이런 우즈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날에 롯데의 호세가 들어왔습니다. 플렉스 호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프로야구가 많이 침체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한 단계 프로야구가 많이 부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역사는 1860년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 15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거를 많이 전파했던 부분이 일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프로야구 선수들이 웨이스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력 운동이라든가 많이 해서 홈런타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메이저리그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로컬에 있는 백신 회사들이 안랩이라든가 하울이라든가 여러 이스토소프트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한국에서만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벽에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호환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현주화의 약간 미숙한 부분,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있는 외산 벤더가 함께 그런 게 어떤 시너지가 돼서 국내 업체들도 외국에서 좀 더 비즈니스해서 좀 더 좋은 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텔 작년 7월 1일부로 인텔과 완전히 합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인텔 시큐리티냐? 첫 번째 이제 테크니컬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AV 테스트라든가 NSS라든가 데니스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인증업체, 평가업체의 자료를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드리지는 않고요. 두 번째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PC 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악성 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보안 업체들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탑10 PC 제조사 중에서 9군데가 지금 인텔 시큐리티 솔루션을 번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탑10이면 레노버, HP, 도시바 아니면 아수스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이 지금 저희 인텔 시큐리티 솔루션을 번들해서 글로벌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 빠진 거는 국내 S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LG에 지금 저희 제품이 번들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은 작년부터 S6 엣지부터 저희 인텔 시큐리티의 바이러스 스캔 모바일 솔루션이 삼성의 스마트 매니저 애플리케이션에 4개의 피처 중에 하나로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6라든가 갤럭시 S 엣지라든가 작년 4월 이후부터 나온 삼성의 A 모델이라든가 J 모델 여러 가지 삼성 폰에서는 스마트 매니저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2년 전부터
G4, G3, G4, 그다음에 V10, 그다음에 이번에 G5 해가지고 저희 제품 맥카피 모바일 세큐리티 제품이 지금 번들되어 가지고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인텔 세큐리티의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데디케이트 되어 있고 퀄리파이드 엔지니어 리소스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외산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시마테 있기 전에 트레더 마이크로에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사를 두루 이제 거쳤는데 외산밴드에서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두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비즈니스 사이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인텔 세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어 디벨롭먼트 팀이라 해가지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코어 제품을 만드는 팀이 한국에 있고요. 그리고 이 파트너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팀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이다 아니면 LG다 그 업체들이 요구하는 리ኳ어먼트라든가 니즈에 저희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 리소스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리소스가 10여 명이 있고요. 그리고 PM이라 해가지고 프로덕트 매니저 인원도 2명 정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OEM이라던가 아니면 다이렉트 비즈니스를 할 때 ISP라던가 다이렉트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더 다른 업체보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보안 업체와 준하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한국에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나요? LG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입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같이 이제 그 코어 디벨롭먼트 팀, 그다음에 파트너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팀을 해가지고 그냥 그 어떤 네임은 없애버리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이라는 건가요? 예. 이 팀 별도고요, 이 팀 별도고요, 이 팀 별도고. 라인이 저희는 이제 외국 외산 밴더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좀 틀립니다. 그 10명이 저기 10여 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체 포함해서 10명인 건가요? 예. PM은 별도입니다. 코어 개발팀은 몇 명입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 향후에 좀 더 그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14년까지는 PC와 모바일 디바이스에 국한돼가지고 좀 고객들이 그 자기네 디바이스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면 2015년 저희가 이제 IoT라든가 여러 가지 모바일의 악성 코드가 이제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니즈가 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큐리티 PC와 모바일에 대한 디바이스의 보안에 대해서 그 범위가 거의 뭐 1억대 정도였다면 지금에는 IoT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PC, 카, 그 다음에 뭐 냉장고, TV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게 다 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안 업체로서 케어를 하려면 세큐리티라든가 아이덴티티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그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IDCR이면 그게 50빌리언, 그러니까 500억 개 이상의 그런 디바이스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려고 그런 미션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삼성이랑 LG랑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슬라이드에 넣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도기사 나와서 아시다시피 작년
2015년 4월달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부터 저희 인텔 시큐리티의 바이러스 스캔 모바일 솔루션이 삼성 그 스마트 매니저의 피처로서 좀 번들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6, S6, 7, 그다음에 노트 5, 탭, 그다음에 A 시리즈, J 시리즈, 삼성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탭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이 모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에 의하면 될 수 있으면 모든 디바이스에 필요한 디바이스에는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로엔드 다 이제 넣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만약에 보시면 이게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 매니저의 4개의 배터리, 그다음에 저장 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이 이 화면이고요. 예, 저희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차피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폰을 통해 가지고 집안에 있는 PC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또 보안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해가지고 맥카피 리브세이프라는 제품 또는 크로스 디바이스 모든 제품의 하나의 라이센스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저희 제품이 번들되고 들어와서 2월 말부로 월드와이드하게는 4,5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700만 명 정도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불과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4월 10일부터 S7이 판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예. 제가 데이터를 볼 때는 3월달 조만간 이건 5천만 대를 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많은 수로 글로벌하게 삼성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을 보호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누적 5천만 대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비즈니스가 타이젠입니다. 지금 작년에 삼성 타이젠에도 저희 맥카피 모바일 시큐리티 제품이 번들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작년 삼성의 그게 아니라 저도 인터넷상의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한 300만 대 정도 타이젠 스마트폰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1이랑 G3 두 모델에 작년에 출시했었는데 그 모델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G3, G4, V10, G5 등 LG 스마트폰에도 저희 맥카피 모바일 시큐리티 제품이 지금 번들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OEM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인텔이랑 합병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텔 리테일 비즈니스 하시는 총판 이사님이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사장님도 모셨는데 올해는 좀 더 인텔 코리아랑 CPU 비즈니스라든가 프로세스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IoT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카 쪽의 비즈니스라는 그룹과 좀 더 연결을 해가지고 향후에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한국에는 모바일 인더스트리에서 삼성이라든가 LG라는 큰 업체가 있고 자동차 회사도 현대라는 그다음에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라든가 LG라는 큰 업체가 있습니다. 위와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 코리아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는 리테일 시장에서 저희가 그 조립 PC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라이젠, 대우, 주연 그런 COM 업체들이랑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안 솔루션을 밸류를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년 만에 이제 컨슈머 비즈니스 리테일 세큐리티에서 시작하는 만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올해 한 해 저희의 브랜드와 프로덕트와 그 다음에 회사의 이름을 많이 알리는 한 해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라든가 아니면 기획기사라든가 아니면은 기사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써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주영 부장이 프로덕트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끝난 다음에 Q&A 세션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준호입니다. 현재 인텔 시큐리티에서 파트너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비즈니스에서 제품 설계, 제품 개발, 그리고 사고 지원까지 제품 관련 개선 모두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제품 소개도 함께 해드리지만 현재 보안 위협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안 위협 동향은 어느 보안 세미나나 가셔도 늘 들으시는 내용이고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프로 얼마만큼의 멀리어가 증가하고 있고 얼마만큼 위험하니 사용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좀 새로운 거를 늘 생각을 하는데 항상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저희가 2014년에 1년간 그동안 보안 데이터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베이스로 그래프화된 부분을 통해서 보안 위협 동향 그리고 2016년 저희가 한국에서 들어갈 소비자용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안 위협 동향 얘기하기 전에요. 방금 전에 성환재 상무가 얘기하신 스마트 매니저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갤럭시 S6부터는 기본 탑재가 돼서 나갔고요. 그 전에 S5, 아마 S4도 포함될 수 있고요. 노트 3, 노트 4 정도는 추후 이미지 업데이트 통해서 아마 스마트 매니저가 어느 날 생기신 분 계셨을 거예요. 작업을 해놨더니 삼성에서 이상한 걸 깔아놨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총 4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장 공간 전략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운영 중인 램 환경을 좀 더 최적화해 주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보안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보안 제품을 보셨을 때 아마 다른 저희가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른 보안 소프트웨어와 약간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의 특성상 보안 업체의 백신은 해당 malware가 됐건 어떤 앱이 됐건 설치가 완료된 이후 시점에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건 퍼미션 관련 얘기인데요. 삼성전자 즉 폰 제조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악성 코드 자체가 설치되기 시점에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설치된 단말에서 검출하게 되면은 설치가 돼 있으니 지우십시오라는 경고창을 띄우게 되고요. 스마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창을 띄우게 되는 거죠. 애초에 멀웨어의 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제조사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보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보안이라는 게 어차피 악성 코드를 매일매일 걸릴 수는 없으니까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단 한 번을 차단하더라도 그 차단의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차 보험 드는 것처럼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보안 기능은 늘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History Repeating Itself라는 거는 저희가 80년대 후반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안드로이드가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0여 년 정도 현재 OS 시장 판도를 끌고 있는데 사실 요 사이사이 보시면 사라져간 OS들도 꽤 있죠. 신비안이라든가 윈도우즈 모바일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 다음에 블랙베리라든가 대부분의 사라져간 OS를 제외하고 현재 메이저하게 사용되는 OS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 출시할 때는 오픈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다수의 사용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흡수하는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보안성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우선은 유저 베이스를 확장하고 이후에 보안을 추가해 나가는데요. MSP도 마찬가지였고 간단하게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넥서스 첫 단말 나왔을 때 그리고 갤럭시 S7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폰을 샀지만 사실 앱 깔고 싶어도 깔 게 없었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모든 마켓을 블랙 마켓이 됐건 어디가 됐건 사용자들이 어디 가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완전 오픈형 시장을 추구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코드가 첫 해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서 저희 보안업체에서도 보안 앱을 개발을 해놓고 과연 무엇을 차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당시에는 안티 머리하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그 위에 부가적인 기능 위치 찾기라든가 잊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데이터 잠그는 약간 유틸리티성에 좀 더 추정을 했다면은 지금은 거의 모든 악성 코드는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개발을 했다고 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안의 위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IoT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번 CES 아마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모든 업체들의 발표는 IoT 이슈입니다. IoT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IoT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IoT 플랫폼이 뭐가 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아이템들의 화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OS가 나올 때는 보안 위협이 마치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베이스를 크게 가져가는 성공적인 플랫폼들은 필수적으로 보안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디바이스 같은 경우 2018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 세계 인류의 약 40% 정도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사 결과는 태블릿은 좀 더 빠르게 스마트폰보다 좀 더 확장이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태블릿은 뭐 대부분 다 한 대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만간 살 예정인데 아마 태블릿은 대부분 다 집에 가져가면 스마트폰 한두 대는 뭐 기본에다가 업무용 또는 뭐 레저용으로 태블릿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단말들에 대한 보안 조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DG 자료에 따르면 약 50빌리언의 IoT 단말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빌리언이라고 하면은 숫자로 하면은 500억 개인데요.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이폰에 아마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이 다림인 것 같고요. 전화기, 뭐 전구, 즉 통신할 수 있고 스마트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단말은 IoT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IoT 시장에서의 아마 보안 위협이 구체화된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느껴왔던 그런 보안 위협과는 약간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커가 됐어요. 그리고 IoT 시장에 왔습니다. 그럼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 뭘 할까? 간단하게 냉장고는 이미 스마트 냉장고가 이미 나오고 있죠. 스마트 냉장고 통해서 외부에서 아마 온도 조절도 가능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진화돼서 냉장고 전체적인 기능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냉장고가 나왔을 경우에 해커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뭐 그 사람이 여행 간 걸 알았다. 내지는 해외 출장을 집을 비운 걸 알았을 때 사용자한테 뭐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해서 뭐 냉장고에 냉동실 전원을 끄겠다. 3만 원 입금해라. 하시면 3만 원 입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안에다 녹아서 막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를 강으로 해서 1시간 돌려버리겠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IoT 시장이 되면은 보안 위협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위협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oT에 대한 보안도 제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저희가 아까 발표했던 저희 보안센터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도 IoT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신기술에 있어서 선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IoT도 여기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도 저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다방면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떤 정도의 악성 코드가 증가했는지 보여드리고요. 실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수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원래는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URL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팸 메시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약 10억 건의 실질적인 보안 감염 사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멀리어진 샘플 개수도 약 4억 개 정도 집계가 되고 있어서 꾸준히 증가하는 위치에 있고요. 이 말웨어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해커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말을 편하게 해서 해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사장님이 있고 개발자가 있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일즈가 있을 겁니다. 세일즈는 레비뉴 포캐스트를 해서 인원을 할당받아서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은 개발을 해서 감염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게 나왔죠. 예전에 한참 화두됐던 거는 뭐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 동영상을 몰래 찍은 다음에
그걸로 뭐 협박하는 형태가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막 자살하시는 분들 기사도 있었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아마 랜섬웨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자면은 매분 약 360개 정도의 악성 코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매초 6개. 뭐 수치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해커들이 너무 활발하다는 거죠. 너무 돈 벌 때가 많아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한국같이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신기종 단말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더욱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커들이 주로 하고 있는 해킹 기법 4가지 대표적인 걸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랜섬웨어 어택입니다. 이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기를 뭐 잠근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파일을 전부 다 암호화시킨 다음에 뭐 돈 10만 원을 입금하면 풀어준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뭐 1억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5만 원, 아니 깎아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해서 좀 깎아달라면 깎아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돈을 낼 법한 일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장 내일 아침에 보고해야 되는데 기껏 마누라다 PT 자르고 다 락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지난 몇 년간 회사 자료 모아놨는데 그걸 락에 걸렸다든가, 제가 회사 서버에서 가서 잠깐 게임했는데 그 사이에 락에 걸렸다. 근데 해커가 10만 원 넣어주면 풀어준다 하면 당연히 저는 아마 낼 것 같거든요. 해커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무슨 뭐 컴퓨터를 망가뜨리겠다 돈 내놔라 이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어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커들이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초창기 해커들은 자기가 컴퓨터 좀 한다는 친구들인 거죠. 난 좀 할 줄 알아 하는 친구들이 집에서 탁탁탁 만들어서 성공하면은 명성을 얻고 했는데, 이제는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배포책, 개발책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역으로 저희 안티 멀웨어 소프트 업체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악성 코드를 탐지해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난독화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암호화 작업을 실행을 해서 저희가 디컴파일 했을 때 해당 코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해커들이 아마 개발하는 환경에 가면 아마 전 세계 보안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하나 다 만들면은 시스템에 착용되면 자동적으로 쫙 돌려보는 거죠. 악성 코드 탐지되나 안 되나? 안 되면은 외부로 내보내요. 더군다나 바이러스 포탈이라고 전 세계 모든 엔진을 한꺼번에 검사해주는 또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단순하게 쿵딱쿵딱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애드웨어, 스파이웨어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애드웨어라고 하면은 어디 숨어가지고 자꾸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게 광고 띄우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만히 있다가 처음 보는 광고가 나온다고 해서 돈을 주고 쓸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SNS 계정 탈취를 위한 스파이웨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취약점이라고 하죠. 일부 기술에서 취약점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머리를 주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용자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뭐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한 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전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검색 정도인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멀웨어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요즘은 SNS 공유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내가 뭔가를 보고 좋으면은 사용자들한테 공유해주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멀웨어 배포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던가 윈도우 단말을 쓴다던가 아니면 제3의 단말을 쓰더라도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인텔 시큐리티 과거 메가피였고요. 저희 제품을 보시면은 저희가 제품을 팔 때 뭐 10,000원입니다 하면은 10,000원 주고 사서 그 버전을 평생 쓰고 신버전이 나오면은 또 다시 10,000원 주고 평생 쓰는 개념이 아니죠. 버전에 관계없이 저희는 구독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게 되면은 뭐 6개월 무료, 그 다음부터 사게 되면은 뭐 1년, 2년, 3년짜리를 사게 되는 거고요. 제가 구매한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재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재구매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은 소프트웨어는 저희의 보안을 전송을 해주는 툴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툴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말씀드린 글로벌 스트레트 인텔리전스라는 백엔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모든 보안 정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저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 한국 오피스에 아까 슬라이드에 포함이 안 됐는데 모바일 말웨어 리서치 그룹에서 한 명이 한국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본, 아시아 패시픽은 일본, 중국 정도에 보통 사무실을 두는 게 외국계 회사의 기본인데 한국은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 사무실에 현재 한 분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텔 시큐리티 제품이 깔려있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제품이 깔려있는 클라이언트들은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백엔드에 있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보안 정보가 글로벌하게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보안 위협,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어떤 제품으로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사용 중인 단말에 대한 보안성 확보. 두 번째는 신원 인증 관련해서 편리하고 보안성이 유지돼야 되고요. 마지막은 단순하게 저희가 현재 사용 중인 뭐 전통적인 PC나 아니면은 랩탑 아니면은 보안 단말이 아니라 추가적인 장치에 대한 보안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안 소프트웨어 하면은 기반 사용자들은 일단은 어렵다고 하세요. 써보지 않으시고 우선은 뭔가 복잡하고 뭔가 굉장히 어렵다. 뭐 맨날 저희가 얘기할 때 뭐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하면은 뭐 크로스 플랫폼이 아는 게 누가 있냐. 저도 이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알았지 그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그러면 어떻게 사용자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현재 제품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픽화 시켜놔서 홈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이 있을 때 간단하게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들의 개수를 보여주고요.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 현재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반 사용자의 경우 과거의 제품 같은 경우는 신규 PC나 신규 제품이 왔을 때 제품 설치하려면 뭐 옛날 같았으면 CD 갖다 꽂고 했겠지만 요즘에는 CD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방법은 프로텍트 모어 버튼을 누르고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만 적게 되면은 저희가 해당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딱 한 통의 메일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설치하고 싶은 단말에 가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쪽, 윈도우는 이쪽, 뭐 OS도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설치만 하시면 되고 또 보안 소프트웨어는 설치하고 나면은 활성화 과정을 거쳐요. 활성화할 때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기억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안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원스톱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 활성화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즉 PC, 랩탑, 모바일의 경계가 없이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제공하는 트루키라는 제품인데요. 트루키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패스워드 관리라고 하면은 저희가 각종 웹사이트나 어떤 로그인 정보가 필요한 곳에 갔을 때 제가 사전에 저장해둔 정보를 가지고 입력해주는 패스워드 제품인데요. 패스워드 매니저를 굉장히 전통적인 제품인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출시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패스워드의 중요성이 나날이 더 중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뭐 지문인식, 생체 인증, 홍채 인증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체로서는 항상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해커가 패스워드를 가져가게 되버리면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디파인이 된 게 비밀번호를 알면은 그 사람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니까 패스워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패스워드를 설정하죠. 그래서 뭐 마스터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패스워드를 조정하는데 저희는 그 마스터 패스워드 설정하는 과정을 생체 인증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단말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죠. 전면 카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실 것처럼 안면 인식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홈페이지에 갔을 때 제가 로그인할 때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줄 때 뭔가 그거를 인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얼굴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PC를 쓰는 사람들은 전문 직종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다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안면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지문인식 단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컨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해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자 그 각종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품에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보시면은 사용자 PC들에 설치된 현재 PC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하게 설치가 됐다, 그 다음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당 PC를 선택했을 때 보면은 이게 왜 빨간불이 켜져 있는지 보시면 현재 기능 하나가 오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능이 온오프가 된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각종 파일이 얼마만큼 스캔이 됐는지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C가 안에 모바일 단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이 모바일 콘솔에서 위치 찾기 같은 거 바로 하실 수 있게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제품에 설치되어 있냐 설치해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 단말의 특성별로 따로따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는 접속하는 단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유연하게 편리하게 보여줄까에 중점을 두고 현재 저희가 사용자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웨어러블 쪽인데요. 웨어러블은 현재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타이젠 플랫폼을 거의 기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저희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되고 있는 보안 제품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에 대한 뭐 별도의 특별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 단말에 안드로이드 단말에 보안 제품 설치했을 경우에는 본 단말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지는 본 단말과 웨어러블이 연결이 해지되었을 때 또는 단말을 잊어버렸을 때 서로 위치 찾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단말에 있는 보안 위협 정보를 즉시 와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IoT를 설명드렸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IoT 단말은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각 IoT 단말 제조사에서는 이미 플랫폼 선정 및 보안 솔루션 선정을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보안 시장은 더 다양화되고 더 복잡해지겠지만 저희도 그 일환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현재 대중화되고 있는 웨어러블은 이미 진출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웨어러블 단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컨슈머 보안 시장에 비해서 연구해서 좋은 제품으로 사용자들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저희가 소비자 제품군으로 이제 라인업인데요. 보시면은 한 가지 예전 박스 패키지와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보통 이런 형태의 박스 패키지는 윈도우즈 PC형이죠. 윈도우즈 PC형은 이런 박스 패키지로 나오고 모바일 쪽은 뭐 잠깐 조금 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딱 봐도 아 이건 PC용이네, 이건 모바일용이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패키지가 모두 통합 패키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맥까지 해서 전체 제품군에서 제일 기본 PC 보안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제품은 크로스 단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단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 제품을 하나 사시게 되면은 각각의 제품의 컴포넌트들을 윈도우 PC에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단말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 단말별로 별도의 라이센스 관리하실 필요 없이 하나의 계정으로만 관리를 하시면은 전체 단말을 다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내가 리브세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순서 배치가 가장 필수 보안 제품부터 전체 통합 보안 제품 순서로 해서 가장 내가 리브세이프가 가장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멀티 플랫폼에 대한 모든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 디바이스라는 건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설치될 수 제한을 현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PC가 뭐 10대다 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안티바이러스 하나 사시면은 보통 3대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좀 더, 왜냐면 단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한 3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PC 세대, 태블릿 한 5대
정도 되니까 아마 저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려면 10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별도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니즈를 미리 파악을 해서 사용자들이 별도의 대수의 구매 제한 없이 본인 소유라면은 정확하게 정규 라이센스로 모든 디바이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모바일 보안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안티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안전하게 저장해드리는 기능, 원격에서 데이터 삭제하는 기능 등 각 플랫폼별로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매니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트루키입니다. 생체 인식, 안면 인식, 지문 인식 등을 통해서 본인의 마스터 암호를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각국의 웹사이트에 별도의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퍼즐 락커라는 별도의 제품이 있습니다.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문서 같은 거를 현재 쓰고 계신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약간 불안하다. 가끔씩 한번 클라우드가 털리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안전한 온라인 저장소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리 테크니컬 서포트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약 4분 정도 한국어 하시는, 물론 사무실 외국에 있지만 기술 지원하시는 한국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중 무휴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라이센스 패키지 사서 이후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보통 외산 벤더를 구매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데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려지진 않았었지만 연중 무휴로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9시부터 9시까지 현재 기술 지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 표를 읽어드리려고 본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안티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가장 필수 보안이죠. 윈도우즈 PC 하나만 지원하는 필수 보안 제품이고요. 뒤로 넘어갈수록 하나하나 기능이 추가되고 유저수도 늘어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메카프 리브세이프 제품이 현재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통합 보안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피, 저 이제 인텔 시큐리티지만 원래 제품 이름이 메가피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노턴 하면은 속도가 느리다, 무겁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메가피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메가피는 더 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지만 여기는 저희가 이제 서드파티 테스트 결과고요.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홍보를 하지 않아서 모르시는데 저희도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디텍션 레이트, 그 다음에 PC 성능, 그 다음에 모바일 시큐리티 쪽에서 항상 좋은 성능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기관에서 하는 테스트도 늘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AV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기사를 막 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늘 해오던 거였고요. 메가피 제품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전체 10개 PC 업체 중에 9개를 쓴다고 보면은 일부 PC 제조사를 빼놓고는 전 세계 PC에 모두 다 프리인스톨이 돼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보안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 기술력이나 퍼포먼스, 사용자 유저, 사용성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업체에 가면 다 비슷한 숫자를 내는데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텔 시큐리티 제품이 그동안 너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턴도 처음에는 시간이 좀 아직까지만 많이 알려지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제품을 거의 매년 단위로 신규 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제품은 항상 변화하는 보안 시장에 맞물려 나가고, 더군다나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외산 벤더 중에 국내 R&D 센터를 두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안 R&D 센터 중에서도 멀려 리서치 센터를 두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시장에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한국 시장이 커서가 아니라 언제나 신기술에서 선도적인 시장이고, 두 번째 글로벌 제조사들이 다 포진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가지고 있는 컨슈머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로 진행되는 IoT 시장에서도 좋은 보안 제품으로 사용자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내 어떤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을 때도 보안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